랐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안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만 봐도 2차 종합특검 박수받아 마땅한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김태효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진술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재권 전 외교전략비서관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안보실장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누구도 김태효에게 함부로 못했다. 와. 수석급도 몸을 낮추는데 와. 김태효는 후가시를 엄청 잡았다. 너무 과격하고 위험한 일을 시켰을 때 사고를 칠 위험이 많다.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 와. 부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김태효. 이게 진술이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이 소위 말해서 뭐 후가시를 엄청 잡았다라는 이런 좀 뭐랄까 좀 은어 이런 단어를 속어를 언급하면서 진술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효를 싫어했나 거의 보구나. 진짜 좀 극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너무 좀 꼴배기 싫었었나 보네. 그리고 어쨌든 김태효가 구속이 되는데 제가 김태효 공소장을 좀 확인해봤는데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국정원 내용이 안 담겼어요. 그 지금 뭐 김태효가 국정원으로부터 공작금 1억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특검에서 지금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무인기 내용도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가지고 무인기 내용이 좀 빠져가지고 이게 좀 높은 형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재권 전 비서관 말고 하나 더 이제 진술했던 내용을 좀 아주 재밌더라구나, 이 진술이. 김태효가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충면 전 비서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김태효가 자기가 이제 외교부에 뭐 압력 넣었던 거 그다음에 뭐 진술 회유했던 거 이런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특검팀이 잡았던 게 뭐냐면 이 강재권이랑 이충면 전 비서관 말고 안보실에 선임행정관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강수현이라고. 네, 그분이 김태효가 말하는 거를 수첩에 다 적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부터 다. 네네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된 이후에도 다 적습니다. 아, 이유도 적고 전에도 적고. 그거를 그냥 특검에 갖다 줘요. 수첩에. 갖다 줘버렸어? 네, 그냥 이미지로 그냥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된다고. 그럼 거기에는 그거 있겠네. 내란 관련해갖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없어? 관련 막 깊숙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실장이 주재했던 회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좀 있지. 그래서 내란 전부터 김태효가 뭐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이거 아쉽네. 그리고 더 하나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HID 요원 파견 갔던 안보실 정보연합 대응팀 있잖아요. 네. 그 내용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김태효에게 지속적으로 독대보고 해왔다라는 거는 담겼지만 그 팀이 김태효의 지시를 받고 무엇을 해왔는지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거는 진짜 극비리에 했나 보다. 네네네네. 그죠? 네. 그거 안보실 선임행정관이나 비서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아쉽네. 그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진짜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김태효가 인생을 좀 잘못 산 덕분에 진실이 좀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식까지 패싱을 당했어요. 신혼식이 실장이었죠. 안보 실장일 때. 그 전에 장모 전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장호진 전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신은식 실장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그냥 부르면 바로 가는 사람이 김태효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끝나고 나서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집무실 윤석열이 본인 집무실로 신원식하고 김태효를 불렀는데 신원식 보고 먼저 나가라고 해요. 김태효에게 또 다른 할 말이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박이네. 그 윤석열의 뭐 비상계엄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에 다 전파가 돼요. 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근데 외교부를 통해서 간 거는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등입니다. 영국. 근데 일본은 김태효 본인이 전화를 해요. 일본만. 김태효가 일본 어디로? 거기까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 일본에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일본 대사에 전화할 수도 예, 맞습니다. 있을 텐데 예. 그거는 외교부를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직접 했다. 네,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일본 왜 자기 나라인가? 좀 일본에서 뭐 상도 받고 이런 전력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왜 그 자국민인가?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일본만. 다른 거는 외교부를 통해서 갔다고. 네. 외교야, 그거는. 뭐 나쁜 외교긴 하지만. 그런데 일본은 내가 직접 했다. 논문도 그 자위대 네, 맞습니다. 한반도 네. 상륙 뭐 그런 논문을 썼잖아요. 네. 이게 유독 일본만 그렇게 본인이 개인 폰으로 했더라고요. 일본 정부에서 일한 걸로 생각했나? 그래서 왜냐하면 밑에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김태호가 일본에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아, 그건 아예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시를 받고 미국, 일본 뭐 이제 담당 대사나 뭐 정무공사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던 건 다 진술 내용이 있는데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좀 빠졌습니다. 참 희한하네. 결국은 어찌됐든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한테까지 다 전달됐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전달이 네. 됐고요.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추가로 보낸 설명 요지를 보면 이게 이미 언론에 나왔던 거긴 한데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맞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윤석열 본인이 뭐 김태호가 뭐 영어 잘해가지고 걔한테 시켰다 번역기 돌려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한 거는 집무실로 부르고 나서 국정원 이제 정무직 회의 부서정 회의가 열렸잖아요. 국정원에서 네. 김태호가 그 이후에 국정원에 연락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수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공소장에 12월 3일 10시 54분인가?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이 지시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김태우가 내란과 관련해서 쏙 빠지냐고.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의 공소장을 보면 총 그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게 6가지예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란 특검팀이랑 재판부에서 이미 비상계엄은 12월 4일에 끝났다라고 이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태호의 6가지 유무 중에서 2가지인가 3가지가 12월 4일 이후에 한 행위들이라고요.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김태호에 대한 그런 죄가 좀 줄어들잖아요. 아, 내란죄가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란 중요 의무 종사보다 직권남용 혐의가 좀 더 뚜렷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야, 그거는 조금 나는 아쉽게 느껴진다. 왜냐면 이게 다 내란 행위거든, 그렇죠. 내가 볼 네네. 때는. 네. 아, 그거는 좀 내가 볼 아쉽죠. 때는 나한테 좀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포괄일죄라는 단어를 내가 외운 게 있어요. 포괄일죄. 그리고 어제 종합특검에서 그 정보사 속초 그 훈련하던데 네. 네.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그게 이제 노상훈 수첩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김태효가 옛날에도 HRD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담배 피우고 부분으로, 그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지금 이제 방안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종합특검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막판에 좀 스포트 내는 것 같아. 막판에 속도를 좀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종합특검이나 내란특검이나 되게 좀 옥신각신 좀 싸우잖아요. 네. 뭐 왜 우리가 무혐의 처분한 사람들 너네가 뭐 다시 뒤집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건 이첩했는데 왜 니네가 수사 안 하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란특검에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려요. 조성현 대령 관련된 건데 네. 네네네. 그 우린 조성현- 영웅으로 알았던 네네. 그 사람인데 그 기소가 됐나? 기소됩니다. 아, 기소 네. 아직은 안 됐고. 네, 아마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거의 소환은 전체적으로. 됐었죠. 네. 네. 내란 특검 팀에다가 수방사에서 이제 그 조성영하고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부분 이 수방사 관계자들이 핸드폰 포렌식하면서 내란 특검 팀에다가 파일을 넘겼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게 포렌식을 하면 이 음성 파일이 삭제되거나 변환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 팀에 다 제출을 한 줄 알았던 한 연관금 장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내란 특검 팀에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까지 종합 특검 팀에 싹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린 건데 2024년에 그 조성현 대령이 경비단장이 되고 나서 네.
김용현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 뭐 그게 뭐 수호신 TF 뭐 그런 거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수호신 TF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비상계엄을 위한 조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진우가 이 수호신 TF가 조직되고 나서 그 조직 문건을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김용현한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조성현 대령은 우리는 이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제 내란에 깊숙이 관여를 했더라.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뭐 여론은 아니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뭐 그 대교도 못 넘게 하고 네네. 했는데 혹시 이런 사람까지 처벌하는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있었죠. 네. 우리 기자님이 들여다봤더니 이 조성현 대령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응? 안 하, 그 무슨 그 말이야? 수사를 거의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그 수신 TF 관련해가지고. 아, 내란 특검에서. 아, 근데 그거를 종합특검에서는 좀 제대로 보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과 최욱의 촉에 대한 이야기. 김어준의 촉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 생각도 못했어. 정보사 소속 오모 중령이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 공작 특보 아래로 가서 외환 유치 관련 밑그림을 그렸고 2023년 3월 김태호 밑으로 이동해서 현안 대응팀을 꾸렸다. 결국은 뭐예요? 김태호가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계엄에. 어떻게 계엄을 시도할 것이냐. 김태호가 관련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이 고발을 통해서 김태호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여인영에게 질문을 해요. 증인은 김현지, 강희연, 정진상, 이석기라는 이름을 메모한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증인은 군 검찰에서 김현지, 강희연, 정진상, 이석기는 이재명의 측근들 이름입니다. 이들은 장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측 변호인이. 여기서 등장한 이름 김현지, 이석기. 저는 좀 생뚱맞다 싶었는데 김어준의 촉이 대단했다. 이건 김태효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인영은요. 김용현으로부터 김현지, 강희연, 정진상, 이석기 이름을 듣고 메모를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군인들은요. 김현지, 강희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김어준조차도 김현지 몰랐다. 최근 들어서 국힘이 난리를 쳐서 그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 김현지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김용현이 알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김건희가 알았을까? 김건희도 알았을 리가 없다. 누군가가 불러준 건데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김태효의 냄새가 난다라는 건데 어디가 확실하냐? 이석기예요. 자, 통진당 해산의 주역 이석기. 내란 음모로 기소가 됐는데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났습니다.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9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은요. 내란 음모 20년형을 구형했어요. 내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20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내란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내란을 위해서 힘을 썼네. 근데도 15년 구형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내란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내란 모의를 했다고 20년 구형한 게 검찰인데 특검이 한덕수를 15년 구형했어요. 말이 됩니까? 자, 아무튼 이석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김현지, 강희연, 정진상과 함께 이석기가 있을까? 여기가 바로 김태효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최근 국힘이 어떤 주장을 하냐?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성남 시민 모임에서 활동을 했어. 근데 여기가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는 이석기와 같은 계파다라는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빨갱이라는 거예요. 김현지가 빨갱이다. 최근 김현지를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빨갱이를 완성시키려는 속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을 종북 세력으로 엮기 위해서 김현지와 이석기를 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계엄이 성공했다면 말이죠. 이 시나리오를 가동시켜서 이재명을 간첩으로 엮고 사형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받아 적은 김현지, 강희원, 정진상, 이석기는요. 바로 계엄 성공 이후에 이재명을 처리하기 위한 시나리오상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김건희 머리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쓴 선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 대목이 김태효가 임기 초반부터 준비한 팀에서 만든 시나리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은요, 오랫동안 뒷세계와 싸워온 김어준이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체육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김어준의 촉에 감탄했고, 이건 반드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김태효 빨리 건드려야죠. 정진석도 건드리고 민정수석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지. 자, 내란의 진짜 핵심 세력은요, 아직 건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김어준의 촉, 이게 특검 수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체육의 촉도 아주 감탄스러웠는데, 어제 매불쇼에서 김건희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체육이 제안을 하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의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 자, 5월 2일에 이원석 총장의 명품백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윤석열하고 박성재가 통화를 하고요. 12일에 윤석열, 박성재가 4차례나 통화를 하고요. 13일에 박성재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이 되고요. 14일 이원석 총장의 소극적 저항이 있었다.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이 상황, 김건희가 직접 개입을 하죠. 그리고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직접 지시를 막 합니다. 이 문자까지 나오죠. 윤석열도 당연히 가담을 했고요. 5월 16일 5개월 잠행 끝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정상내외 오찬 참석. 자, 근데 이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 15억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는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인간, 통역관인데요. 이 인간이 지금도 캄보디아 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최욱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김건희가 5월 15일까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었다. 5월 16일에 캄보디아 정상을 만나기로 돼 있었고, 그날 캄보디아에 보내는 돈을 확 늘려버리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떻게든 5월 15일까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그걸 박성재에게 무리하게 지시하는 그 문자까지도 보냈다는 겁니다. 5월 15일에 그 문자가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인사까지 다 마무리를 시켜놓죠. 윤석열이 박성재랑 막 통화를 하고, 박성재가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하고 수사팀을 싹 다 날려버리죠.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켜줍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 5개월 만에 김건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5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김건희는 자신 있게 캄보디아 정상을 만나는 자리에 등장한 거다. 캄보디아 ODA 금액을 뜬금없이 늘릴 수가 없잖아. 정상회담을 핑계로 늘리는 계획을 세워놨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도이치 파이낸스가 미리 진출을 했어. 그리고 그 지역에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까지 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미 플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6일에 캄보디아 정상을 초청을 해놨어. 이때 딱딱 움직여야 되는 거야. 결론은 캄보디아를 통해서 해먹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5월 15일 데드라인까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박성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거다라는 게 체육의 촉입니다. 맞는 것 같죠? 김건희가 그냥